비트가 미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상승을 거둘 수 있는지 모든 정보들 오픈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내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가 CME 갭인 뭐야? 하면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CME 갭을 안 채우고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상 설명란에 있는 공개 브리핑방, 이거는 이제 무료예요, 무료. 그래서 여기도 제가 남겨드렸는데 어제 많이들 보시는 CME 갭 대부분은 채웠으나 여기 딱 나와있죠? 요 부분 이게 이제 2020년 말에 두 번이에요. 11월 12월 그때 보면은 상승장 초입, 그러니까 고점이 신고점을 갱신한 직전부터의 상승장 초입, 지금도 신고점 갱신한 상태에서의 초입 구간인 거거든요. 고각 상승의 시작점의 갭은 사이클 끝난 뒤 하락장에 채웠다. 이게 이제 언제 채웠냐면 2022년 말에 채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는 아니지만 역대급 갭이 생겼다 해서 무조건 채우고 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엄청나게 올랐다. 이 갭을 채우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버렸다. 그래서 엄청난 쇼청산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갭을 안 채우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숏을 치면 안 돼요. 제가 영상에서 진짜 많이 강조를 드린 건데 숏 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숏을 안 먹는다 생각하고 그냥 롱을 손절나도 롱에서 손절난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그게 맞다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보면 선물방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번에 심지어 또 볼타기를 했거든요. 87,000원에서. 근데 그 전에 어떤 타겟이었냐 보면은 여기서 이게 언제 타겟이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신규분들이 좀 들어와서 무포지션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전에 이런 식으로 올 타겟을 간 게 좀 있어서 이럴 때는 이제 무포지션이 많았는데, 그때 손절 난다고 해도 불타기하는 방법밖에 없다. 제대로 된 자리를 안 줄 거다. 저도 오늘처럼 새벽에 주던지. 그러니까 역푸가 끼는 거예요. 지금도 역푸입니다. 김푸 좀 꼈다가 또 새벽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버거장 오면은 역푸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그때 떨어지면은 오히려 김푸가 끼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김푸가 끼고 역푸가 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못 참고 우르르 들어올 때 존버 습성이 있는 한국인들은 김푸를 끼게 된다. 처음에는 존버를 잘 안 하다가 나중에는 존버가 답이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김푸가 엄청나게 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플로우들은 계속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선물방에서. 그래서 계속 보면은 롱밖에 없습니다. 다 올타겟 가는 게, 이게 숏이 분명 자리는 보여요, 계속.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2020년에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온리 롱만 치고 있다. 그래서 이 롱장, 미친 롱장, 롱과 함께 하실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신 저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보면은 크로노스 이런 애들이 이제 오르기는 한데, 이런 애들도 오르고 그냥 어차피 다 올라요, 상승장에서는. 근데 다만 뭐가 문제냐면 상승장에서 조급함이 문제예요.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당장 안 가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애들, 갑자기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다 같은 애들이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는 이제 끝난 코인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애들, 뭐 이오스라던가 이런 애들이 오르면 오히려 그때 멘탈이 나갈 수가 있어요. 저런 사람들도 돈 버는데 내 코인은 왜 안 오르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장 어차피 순환으로 랠리가 다 일어나요. 근데 에이다는 또 좋았던 거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의 암호화폐 고문으로 찰서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서 관련주로 좀 더 뜬 게 있죠. 도지도 그래서 더 오르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때문에. 그런 것처럼 더 오르지만 사실 그런 거랑 관련 없는 애들도 그냥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것이 상승장이다. 근데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알트가 이렇게 오르는데 알트의 도미넌스,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이렇게 내리는 것만 보고 알트장 확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도미넌스가 이런 식으로 말아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리테스트가 된 다음에 완전히 꺾이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걸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이걸 돌파를 한다면 도미넌스가 추가로 더 오르고 이러면 비트코인이 흡성을 하는 그런 형태가 올 것이다. 그러면 비트의 상승률보다 알트의 상승률이 더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비트가 떨어질 때 알트가 더 떨어지고, 비트가 마지막에는 올라도 알트가 덜 오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지막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가 도미넌스 70%대거든요.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가 다시 60%대를 넘어가면서 올라간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들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유리한 장세가 될 거예요. 알트를 언제 선택하냐는 여러분들 마음으로 꽃놀이패를 갖게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들고 있음으로써.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알트로 바꾸진 말고 비트로 알트를 그냥 조금만 바꿔놔라. 왜냐면 이게 또 역으로 뽀모가 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왜 알트를 안 갖고 있었지? 이러면서 막 역으로 뽀모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알트로는 2대, 비트의 비중을 갖고 있어야 된다. 계속. 그래야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무조건 한 가지 방향의 뷰를 보지는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항상. 그리고 제가 이것도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이 상승세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눌림이 있을 때 원래 이런 눌림이 와주면 여기서 잡으면 되는데, 이런 게 만약에 안 오고 버티고 꾸역꾸역 밀어 올라가려는 모양이 보이면 이때는 여러분들 관점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이렇게 올랐고, 그 다음에 심의 갭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떨어진다고 보면 오히려 갭을 안 채우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못한다. 그럼 이런 지점이 왔을 때 또 숏을 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롱을 또 친 이유는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왜냐면 이 심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차트를 선을 긋고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도 선을 긋고 하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도 캔들 패턴이라던가 심리적인 요소들을 보고서도 이렇게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틀리더라도 내가 대응만 할 수 있게끔 포지션을 만들어 놓으면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막 항상 어느 한쪽으로 쏠림을 주면 안 된다. 그게 오르는 거든 떨어지는 거든. 그러면 반대의 상황이 나왔을 때 내가 멘탈이 나갈 수가 있다. 상승장에서는 움직임 몇 번 삐끗하면 그때부터 멘탈이 엄청 나거든요. 왜냐면 내 움직임 삐끗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수많은 돈을 번 결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생기면 멘탈이 나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인간은 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 그런 게 이제 좀 덜하면 좋지만, 이게 덜하세요라고 해서 덜했으면 우리는 투자를 정말 잘했을 거예요. 왜냐면 인간의 심리를 역행하는 게 투자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죠? 실수를 하더라도 적은 폭의 실수를 할 수 있도록 항상 그 비중 조절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가 좀 더러운데 조금만 이렇게 좀 지워보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깔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동평균선을 끼고 이런 식으로 주봉상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보이는데, 이게 단기간으로 이렇게 한 시간으로 보게 되면 이거 뭔 차트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8개월의 행보는 제가 굉장히 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엄청 귀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얘가 이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 진짜 한 10만이나 12만을 가야 좀 큰 조정이 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 아리까리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번 올 거거든요. 2021년에도 보면은 1월 4일부터 1월 25일까지의 조정, 그러니까 ETF가 됐을 때도 이런 식의 조정과 같은 그런 움직임들이 한 번은 나올 텐데, 그게 어디서 시작할지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워요. 이제 신고점을 갔기 때문에. 이제 저항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부르는 게 값인 것처럼 올라요, 그냥 계속.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런 게 오긴 할 텐데, 저런 게 왔을 때 내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분할 액젓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떨어져야 될 자리인 것 같은데 이때처럼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 또 조금씩 샀다가,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샀는데 많이 더 떨어진다. 아, 그럼 이거 눌리면 오겠구나 하면서 좀 더 기다릴 수 있고, 올라가면 내가 분할로 또 담았기 때문에 그걸 또 수익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멘탈이 제일 덜 나가요. 어차피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덜 버냐 더 버냐의 차이인데, 너무 무조건 나는 최대한의 수익을 벌 거야만 생각을 하면 반대 상황이 나왔을 때 멘탈이 나가요. 이게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인간에 맞게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보면 제가 비트코인을 주장을 하지만 얘 어느 순간 상승률 여기로 와버렸어요. 그죠? 이거 진짜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이거 눈치 채셔야 돼요. 비트코인 도미너스 더 오를 수 있다는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영상에서 강조드렸던 애들 보면은 뭐 스택스, 앱토스 이런 애들도 있고, 얘는 이제 픽이죠. 앱은 픽이고, 이런 이제 리스트,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형제 다 이렇게 있다라는 거. 이제 영상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제 멤버십을 보시면은 이렇게 니어 프로토콜 있죠. 그 다음에 SV도 있고, 밑에 보면 블러도 이거 어제 낸 픽인데 1차 갔고, 그리고 위로 올려보시면은 시바이누, 뭐 리플, 그 다음에 앱토스는 이렇게 1차 타겟을 간 상태인데 2차가 조금 길게 잡아서 제가 좀 넓게 크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7,000이니까 거의 더 많이 올랐긴 하죠. 이때보다 1차가 더 올랐긴 한데, 그래서 2차 타겟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영상에서도 코인들을 몇 가지 찝어드리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멤버십에 오면 더 찝어드리고 더 디테일한 타점, 그리고 이런 것들 멘탈 계속 잡아드립니다. 자, 들뜨지 말라, CME 갭에 대한 이런 상세한 부분, 단기 고점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조금 있으면 올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드리고, 멤버십 영상을 또 별도로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멤버십 전용 브리핑방과 소통방 두 가지 링크가 있으니까 두 가지 링크 모두 들어오시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멤버십 광고를 또 요즘 많이 하네요 하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좀 할게요. 이때 아니 쇼츠라고 안 한 것만 해도 정말 저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불편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불편하게 해주세요 제발.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럴 때 제가 이거를 왜 아냐면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때 쇼 치다가 목 돌아간 적이 있어서 그래요. 이때 치다가 그래서 그냥 그거랑 비슷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 위주로 일단 담았어야 된다라고 이때부터 말씀드리고 알트장 조금이라도 올 수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도 알트 조금씩 바꿔놔도 개이득이다 어차피. 그런 거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하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이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 그리고 이제 이 2017년 이런 거 보고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어도 저는 그렇게까지 와닿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때 숏을 치다가 목이 돌아갔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당하지 않게끔 계속 영상을 정말 자주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됐다면 이제는 신규를 제가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들어올 거예요. 구글 트렌드 아까 보니까 너무 관심도가 높고 이제 무슨 삼성전자 팔고 비트코인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인증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린다고 해서 될 게 아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올 거면 얘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주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도지코인이 시총 6이라는 그런 엄청난 사실이 펼쳐지고 있다. 도지가 시총 6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에이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시총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랄까요? 큰 시총은 많이 안 오를 것이다라는 그 선입견을 슬슬 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여러분 뭐라면은 또 락업 해제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매도 물량, 코인이 신규로 풀리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채굴 코인들은 계속 이런 것들이 되는 거랑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안 오를 거다. 이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상승장에서는. 광기예요, 광기. 그죠? 아니 뭐 이상한 코인 만들어도 다 오르는데 그게 상승장이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근데 이런 논리들을 붙이면서 하는 행동보다는 그냥 메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래서 자금이 어떻게 순환되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어떻게 오는지, 비트코인이 언제 떨어질 것 같은지, 언제 오를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집중하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어떤 오르는 장인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좀 길 것 같은데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 걱정되는 마음에 항상 그때 저도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거 정말 와닿아. 이거 상승장 때마다 맨날 나오는 짤이거든. 이 가격만 바뀌어가지고 쌀 때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막상 비싸지니까 삼성전자 팔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처음에는 조금 벌게 해줄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 진짜 용자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더 들어와요. 근데 이때 한번 떨궈줄 거예요. 그때 한번 떨궈줄 때 이 사람들의 평단까지 위협하거나 더 떨어지는 형태 정도로 해서 이 사람들이 물음표 3개 정도 띄울 때쯤 조정이 끝날 거다. 그래서 보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020년에도 있잖아요. 2021년에도 얘가 여기부터 신고점이거든요. 여기부터 신고점인데 이동평균선 끄겠습니다. 여기부터 신고점인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제대로 된 조정이 안 나오니까 야 이거 존버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요럴 때 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데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얘는 30%짜리 조정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 고점에서 저점까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씩 해보면 여기도 10%, 여기도 3%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잘못 봤다. 여기도 20% 이렇게 가까운 조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런 조정들이 가끔씩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엔 털려 나가다가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이런 과정이 돼도 처음에는 뭐 더 사지 하다가 이때쯤에 물량이 다 털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익절을 왜 자꾸 얘기하냐 그런 또 댓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각 상승장에서 삐끗하는 것들이 다 이런 움직임들일 때 삐끗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칙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눌림이 오면 더 산다가 돼야 되지 눌림을 기다린다는 아니에요. 다 팔고 기다린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할 익절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분할 익절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심리가 뭐냐면 이거 너무 많이 올라서 무섭다. 그래서 많은 양을 익절을 해버려요. 이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분할 익절이라고 하면 한 10에서 20% 정도를 익절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익절했는데 만약에 더 올라가면 난 80% 이상의 되는 물량으로 들고 가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떨어진다라고 하면 익절 좀 더 할 걸 그랬다라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고 이걸로 다시 매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개수 늘린다니까요. 개수. 이거 수익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수익률은 그냥 여러분들 자랑하는 용도지 나중에 돈을 자랑하세요. 그냥 더 많이 벌어가지고.
항상 뭐다? 상승장에서는 개수가 깡패인 게 뭐 예를 들어서 100원에 10,000개를 갖고 있으면 100만 원인데 100원에 10만 개를 갖고 있으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수익률보다 평단이 뭐 어쩌고 이거 상관없습니다. 개수가 중요한 거예요. 개수. 내가 이거를 뭐 10원에 사서 100원에 가가지고 수익률이 이렇게 된 사람이나 99원에 사서 100원이 된 사람이나 어차피 100원에 몇 개를 파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접근하셔야 돼요. 이 방법으로.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것도 하나의 잔소리였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온체인 데이터와 차트 패턴 다르게 해석되는 너무 맞는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CME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드린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또한 여전히 심리가 위축돼 있다. 그죠? 단기 구조 이런 것들 보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못 잡아요. 이 흐름에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리고 알트가 이제 리테스트가 다 끝나고 본격적으로 달릴 준비를 하는데 요거 가기 전에도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얘는 이제 주봉이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가다가 얘가 알트가 이만한 장대양봉을 쌌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음봉이 이런 식으로 캔들상으로 조정이 오는 게 이게 전혀 이상한 조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도미넌스 상으로 오면은, 도미넌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알트 시총이나 이런 개념에서 오면은 뭐겠어요? 이 기간 동안 도미넌스가 오른다는 소리겠죠. 알트가 저조하면서 비트가 오른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장이 한번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요거 한번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사실 조심할 거 어떻게 조심하면 되냐? 그냥 비트 들고 있으면 그게 조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CG가 말이 많아졌어요. 슬슬 이제 바이낸스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왜냐면 CG가 경영에서 손 뗐다 그래도 여전히 바이낸스의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 소유는 여전히 CG예요. 그냥 약간 눈속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타겟은 뭐 로그 차트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이 사람 뭐 30만 달러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제 마음속에 마음 한켠에만 살짝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여기까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정말 얘가 이런 조정이 오기 전까지 오르는 과정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무진장 더 오른다. 그러면 정말 30만 달러는 모르겠는데 진짜 20만 달러 때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 폭이 일단 너무 빠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이렇게 오르더라도 어느새 갑자기 떨어지는 저도 이상하지 않은 거, 그것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항상 너무 들뜨지 마시고 그냥 이성적인 관점에서 한두 발짝 떨어져서 상황을 보려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가 하락하면 또 급등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일단 좀 더 봐야 돼요. 아직은 도미넌스가 완전하게 자리 잡은 것 같지 않아 보여서 좀 기다려 봐야 되고, 알트코인 시총 자체는 그 도미넌스 그리고 시총 이런 것들 볼 때 여기서는 시총이잖아요. 시총 자체는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트가 오를 때 알트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덜 오른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시총 자체는 계속 오르는 가능성이 높을 차트예요.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조달 비율은 이전 최고치를 돌파하는 동안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낮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만큼 현물에서 주도하는 그런 장세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라는 거고요. 왜냐면 선물은 계속 털려요. 이거는 원웨이로 계속 간다고 롱을 계속 들고 있진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예요. 그리고 대부분 조기 익절 해놓고 무포 상태로 되거나 아니면 숏을 스위칭했다가 계속 손절 나가지고 매매가 꼬이거나, 그게 되게 많은 부류가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마음을 꾹 참고 롱만 계속 내고 하는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저도 제 입장에서도. 근데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잠깐 넣어봤는데, 제가 가끔씩 영상에서 약간 좀 이런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 같은 거를 좀 던지곤 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코인쟁이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제 이 휴머노이드라는 게 향후 우리가 AI를 통해서 다음 모델이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될 거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실업이 와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대량 실업이 만약에 온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세상이 바뀔 것인가를 좀 중심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라는 것이 뭐 다 죽이진 못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쓸모 없어지는 건 맞는데 점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는 잉여인간이 많아졌을 때 좋아지느냐, 삶이. 그런 것들 우리가 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는 엔터 주식도 괜찮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다시 엔터 주식이 부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보고
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 국장은 저는 그런 것들이 좋다고 주변에서 주식만 하는 사람들 저한테 물어보면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긴 하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안 알려드리는 이유가 코인이 어차피 더 오르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오르는 걸 갖고 있으면 지금 뭐 하려고 그걸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있어서 일단 저는 코인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 조금 하고. 근데 미국 주식도 여러분들한테 미국 주식은 많이 오를 것 같은 것들은 알려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엔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안 알려드리는 이유는 굳이 이런 걸 알았을 때 자꾸 이게 생각이 짬뽕이 되면은 괜히 포트폴리오 분산한다시고 이렇게 나눴다가 또 본 투자 종목에 대한 매매가 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산업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베어라는 거는 떡락을 보는 하락무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어장, 불장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지금 우울할 거다, 매우 그런 얘기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여전히 머리가 아픈 게요, 김프가 안 껴요, 아직도. 이게 좀 저는 사실 너무 좋은 거거든요. 우리 같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건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결국 상승장은 김프가 낍니다. 김프가 늦게 끼면 늦게 낄수록 좋은 거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결국 김프가 나중에 더 많이 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2017년과 같은 그런 김프가 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진짜 50에서 60%까지 꼈어요. 물론 그러면 우린 좋죠. 미리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가격이 50에서 60%가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누군가는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엄청나게 물리겠죠,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대부분 한국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게 좀 우울하긴 한데, 그래도 뭐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시장을 대하는 우리의 지금 입장에서는 김프가 끼지 않는 거, 여프가 오히려 지금까지도 껴주고 있는 게 매우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역프만 보고 이제 매매를 해도 사실 지금은 될 정도로 정말 이거는 강력한 시장 지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KBW에 그렇게 많이 그 재단들이 몰려온 것이 결국 우리를 유동성 출구로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건 한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냐 적게 들어오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김프가 끼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엄청 중요한 지표라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1년 동안 고래와 상어가 23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는데,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자꾸 천천히 모아가라 매집이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영상에서 강조드렸는데, 당장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진짜 그 수많은 악플들 그런 것들 있지만, 사실 이제 와서 삼성전자 팔고 뭐 가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매집은 이때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때 하는 게 맞는 거고, 이제는 여러분들 천천히 심리적인 부분만 관리를 잘 하면서 너무 들뜨지 말고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좀 여유롭게 시장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안 좋은 시간들은 제가 다 갔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ETF 플러스 암호화폐 관련주에 대한 거래량이 380억 달러로 미친 하루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거래량이 45억 달러. 와, 미쳤다 라는 생각이 들고, 마이스트로 스트래티지 거래량도 그쵸, 그렇고. 근데 여기서 키워드가 있는 게 뭐냐면, 뭐 JP모건의 6배다라는 게 뭐랑 좀 닮았냐면, 5월 달에 엔비디아가 독일 전체 증시 시총마저 제쳤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를 제쳤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사람들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 이걸 맞닥뜨리면 야, 이거 완전 고점 나왔다, 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 자체는 그게 고점이 아니에요. 보통 그런 경우도 높아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이러고 조금 주춤하긴 했는데 다시 이때 가격을 넘었잖아요. 그것처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런, 그러니까 JP모건의 6배다 이런 거 얘기 뜨면서 좀 더 강력한 워딩들이 나왔을 때, 그죠? 그랬을 때 얘가 가치가 얘를 어떻게 넘을 수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는 관심 가질 때 아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고, 왜냐면 버블은 어쩔 수 없어요. 돈이 몰려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런 시그널들을 하나하나 간직했다가 이제 사람들이 저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야, 돈이 몰려서 오르는 거지, 그냥 사 할 때가 사실 고점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비트코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 선호가 우세가 되고 있고, 역시 트럼프가 정말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보시면 되고, 자, 피터 브렌트가 비트코인 연말까지 15,000달러의 도달이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데, 너무 좋죠. 그것보다 더 가면 더 좋고, 항상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게리 겐슬러는 트럼프 취임 직전 사임 가능성 크다. 근데 이거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항상 여러분들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팔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현물 ETF가 막상 승인 났을 때 좀 떨어졌듯이, 얘가 사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취임이 된다거나 했을 때 그게 오히려 이런 과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트럼프 이 취임식은 제가 알기로 1월 20일인 걸로 알고 있고, 얘가 만약에 그 언저리에 사임을 한다면 우리는 11월에서 12월이 가장 재밌는 장이고, 그 다음에 이때는 잠깐 쉬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2, 3, 4 이럴 때 또 재밌고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지금 코인 거래 대금이 코스피 코스닥 거래 넘겼다, 이거 떴죠? 이러면 몰려옵니다. 몰려와야 돼요. 제가 신규 자금 유입이라고 며칠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거 시작됐습니다. 이제 김프 조금 있으면 낄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20억 신규 발행했다. 아, 너무 좋다. 이거는 진짜 이런 게 계속 와야 돼요. 계속 돈이 찍어지면은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이 재밌어도 떠나지 마세요, 코인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다 이런 거예요. 나중에 되면 다 일로 온다니까요, 코인으로. 근데 미국 주식이 너무 재밌긴 했어, 솔직히 재밌긴 했어요. 제 생각보다도 더 재밌긴 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코인의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너무 들뜨지 말고요, 제발. 여러분들 들뜨시면 안 됩니다. 들뜨면 또 팔 때 못 팔아요.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